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길어지는 코로나19로 인해 환경에 대한 소중함이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숲과 가까운 입지를 뜻하는 숲세권 아파트에 대한 인기도 더불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익산시가 여의도 면적의 55% 규모로 도시숲 주거단지 조성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익산시 5개 지역에 특색 있는 도심공원과 또 숲세권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늘 반갑습니다에서는 정헌율 익산시장 모시고 익산시의 도시숲 조성 사업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도시숲이라는 말만 들어도 굉장히 상쾌한 느낌이 듭니다. 네. 어떻게 조성을 하게 됐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좀 전에 그 숲세권 말씀하셨죠. 예. 우리가 그 역을 끼고 있는 아파트를 역세권 아파트라고 그러고 그렇죠. 숲을 끼고 있는 아파트를 숲세권이라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은 오래전부터 도시에 숲이 없고 나무가 없다, 또 물이 부족하다 이런 아쉬움을 토로하는 시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저희가 그동안에 도시공원을 한 19개를 지정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예. 대개 이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은 돈 때문에 공원 개발을 못하고 묶어놓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작년 7월 1일부로 예. 공원 개발 안 하면은 일무제 쉽게 말해서 해제하도록 돼 있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제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지금까지는 국립공원으로 그 도시공원을 묶여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유스럽게 이용을 했지만은 예. 이제 개인 사유재산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건축 행위도 하고 그 출입도 제한하고 해버리면은 지금까지 내내 이용하던 공원들 시민들이 이용을 못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네. 저희들이 채택한 것이 그 일몰제공원, 도시공원 일몰제. 그렇군요. 제도라, 민간 특례제도라고 그러죠. 그것을 네. 이제 이용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도시숲 조성 사업은 민간 특례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예. 계시는 거죠? 예.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민간 특례 사업이라는 것이 예. 그 일석이조, 일석삼조의 사업인데 그래요. 먼저 민간 사업자가 공원을 개발해서 예. 우리 자치단체에 기부 체납을 하고 예. 그 공원 중에 이미 훼손된 구역을 국한해가지고 한 네. 20% 내지 30%의 아파트를 짓게 됩니다. 개발을 또 하게 되는군요. 예. 그러면은 거기에 우리 익산 시민들이 그렇게 갈망하던 좋은 아파트도 들어서고 네. 또 공원도 만들어지고 또 하나 또 부수적 효과가 있어요. 예. 뭔군이 지금 그동안에 오랫동안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보상을 해주니까 네. 내 재산권은 그대로 환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렇군요. 것이죠. 그래서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예. 바로 민간 특례 사업이다. 아, 그렇군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이득이 굉장히 좀 많은 그런 사업의 방식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시민들께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시도를 보내왔을 것 같은데요. 예.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네. 우리 익산에 이제 19개의 도시공원, 조성이 안 된 네. 도시공원이 있었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정말 어떻게 방안을 이제 찾지 못하고, 그런다고 이것을 시 재정을 투입해서 하자니 1조 원이 넘게 이제 들어갑니다. 그 공원을 만들려면은. 그렇게 해서 방안이 없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찾은 것이 바로 민간 특례 제도인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제도를 성공한 데는 수도권에 있는 의정부시 딱 한 군데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만큼 이 사업이 이제 어려웠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네네. 이거라도 한번 가보자. 가지고 공고를 했는데 네. 무려 6개 공원에 지금은 이제 최종은 5개지만은 예. 6개 공원에 민간 사업자들이 우르르 몰려온 거예요. 그래요. 네. 저희도 반신반했는데 첫 번째는 그것이 저희들이 이제 우려했던 상황이었고 두 번째는 시민단체나 환경단체들 그다음에 또 우리 의회 네네. 모든 사람들이 그걸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걸. 그랬군요. 네, 계속 반대도 하고 네. 심지어는 우리 모 시의원님께서는 주민 반대 서명운동도 받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네. 그 정도로 처음에는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막상 이것을 해서 시민들의 반응이 이렇게 좋아지고 네네. 또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일수가 되면서 인자는 부러움의 대상이 됐다. 아. 그래서 많은 자치단체들이 익산시 사례를 굉장히 이제 부러워하는데 네네. 그 당시에 한 군데였던 곳이 지금은 전국적으로 한 5, 60군데가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공통적인 것은
수도권이거나 지방 대도시. 네. 우리 익산같이 이렇게 기초자치단체가 하는 데는 없고 특히 전라북도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익산시만 이 방법을 채택을 맞아요.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전라북도에서도 일부 자치단체들은 시 재정 오력을 하겠다고 지금 나선 데가 있어요. 네. 그런 데는 이제 빚을 얻어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할 거 우리 아니에요. 익산만 해도 1조 원이 넘는데 아마 전주 같은 데는 익산은 배 이상 되겠죠. 뭐 군산도 비슷하게 되겠고. 네네. 그것을 사실 이제 정부에서는 대책이 없으니까 자치단체가 빚을 얻어서 조성을 하면은 이자의 절반을 지원해주겠다. 이제 계속 이제 그래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절반을 지원해준다고 하더라도 그 많은 금액을 빚을 얻어서 충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자의 절반이니까 예, 그 이자의 금액 절반. 전체 절반도 예, 아니고요. 예. 그리고 그나마도 5년 안에 공원 조성을 못하면은 공원이 해제도 되도록 돼 있어요. 또. 그렇군요. 그때부터 또 5년. 예. 예? 그러면은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지금 공원 해제 수순을 받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다. 사실 빚을 얻어서 한다는 것은 아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다.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많은 자치단체들이 익산시 사례를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 네. 그래서 시민사회나 우리 그 지역사회에서도 굉장히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다. 네. 이렇게 인식이 바뀌었고 그렇군요. 무엇보다도 그동안에 우리 지역은 브랜드 아파트, 유명한 브랜드 아파트를 갖지를 못해서 시민들 거기에 대한 갈증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다 브랜드 아파트에 들어오거든요. 예. 브랜드 아파트들이 숲속에 들어온다. 그러면 정말 그러니까, 많이 좋아들 네. 하시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예. 많은 시민들이 이 아파트 분양하기만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분양하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저희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투기의 대상이 되지 못하도록 투기 방지로 6개월 이상 익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한테만 그렇군요. 이제 무상권을 일소리 네. 무상권을 줬습니다. 반드시 좀 필요한 부분이기도 예, 하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라도 이 분양을 받고 싶으신 분은 익산시로 빨리 주소를 전입을 해야 네. 그렇게 올 하반기에 분양을 하기 이런 큰 때문에 그림이 또. 네. 분양이 드는데 네. 아니 이 아파트의 특색을 제가 조금 비유를 설명을 하면은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보면은 골프장 내 아파트 있는 거 혹시 보셨어요? 그 한 번씩 본 것 같습니다. 골프장 예. 안에 네. 고급 주택가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골프장의 그 전망을 예. 이용해서 아파트를 짓는 아파트가 아니고 이제 고급 주택이죠. 네. 고급 주택인데 거기는 그 일반 비공원 지역보다도 아니 골프장 위에 타 지역보다도 몇 배 아파트 가격이 비싼 그래요. 그런 고급 주택가가 다 들어서 있어요. 예. 이게 우리도 그런 비슷한 개념이다. 이게 숲 속에 있으면서 숲의 그 전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네. 아주 고급 주택가가 네. 하나 생긴다. 그래서 시민들이 더 열광을 하는 것이고 시민들이 열광을 하니까 그동안에 반대하시던 분들도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네. 시작을 했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네. 하지만 그 숲은 뭐 그 아파트 입주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모든 시민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인 거고요. 마찬가지잖아요. 그 골프장 안에 주택이 지어졌다고 해서 그렇죠. 그 사람이 골프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든 그 이용자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이 맞습니다. 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 공원은 이제 골고루 이용을 하는 그런 그 공공시설을 보시면 됩니다. 네, 규모가 또 상당하더라고요. 예. 그 앞서서 오프닝에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여의도 면적의 예. 55% 정도의 부지면은 야 이거 상당한 규모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모두 5곳에 조성이 되는 거죠. 예. 최종 이제 확정된 곳이 5곳입니다. 이제 예. 5곳인데 그 면적을 다 합하면은 이제 그 여의도 면적이 55% 네. 상당히 큰 면적이죠. 그것을 녹지를 조성을 해서 예, 녹지만 조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다가 공원 편익 시설이 다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공원 시설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그 딜럭스한 고급, 최고급 네. 이제 그 공원을 조성해서 익산시에 이제 주어지는 것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익산 시민들이 더 열광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숲이라는 것이 도시에서 숲의 의미가 뭡니까? 그것은 도시의 허파고 도시 생명이거든요. 네. 예? 도시에 그 큰 허파가 생긴다. 얼마나 시민들이 건강 측면에서도 네. 그것이 바람직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든 시민들이 그것을 좀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5개의 공원들이 뭐 제각각 다 성격 예. 그리고 모습들이 다를 거예요. 예. 컨셉도 다를 거고 그 중에 한 가지 좀 마음에 드는 컨셉이 있습니까? 우리 다 시장님께서? 지금 공원마다 테마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그 마동공원 같으면은 그 청년들이 자주 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예. 청년을 주제로 해서
5개의 정원을 저희들이 만들어놨어요. 주제 예. 정원을. 다 테마가 있군요. 예. 예. 또 수두산 같은 경우는 수두산 그 남부권에 주민 복지 터전으로서 거기에 보면은 수영장도 만들어지고 오, 네. 놀이터도 만들어지고 거기 이 시설에서 도서관도 만들어지고 그래요? 이제 숲속의 작은 도서관 예. 그런 것들도 만들어지고 공원마다 테마를 정해가지고 애들이 전부 다 특색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공원이 일률적으로 똑같은 그림으로 나오는 건 아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지면은 우리 시민 여러분들 좀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동안 이렇게 정원 같은 거 보러 가려면 우리가 네. 순천 가고 막 그랬잖아요. 네. 이제는 뭐 도를 넘지 않아도 시를 넘지 않아도 우리 시에 이렇게 멋진 공간이 있어라고 하면 얼마나 또 자부심도 올라가고 하겠습니까? 예. 우리 시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순천의 보건관은 국가 정원을 또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하나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뭐 잠시 후에 또 그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용안 생태 습지공원 네. 거기를 또 국가 정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다 조성이 되면은 순천 못지않은 그런 명소가 될 그렇군요. 것이다. 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도시숲 조성 사업이 기존에 익산시에서 만경강 주변을 좀 개발하려는 것과 연계해서 하면 조금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만경강도 또 천혜의 자연공간을 또 자랑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분명히 하실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한 그 용안 생태습지하고도 이제 관련되는 것인데요. 예. 무료도시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발표를 했어요. 예.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익산은 물이 없다고 사람들이 많이 그랬는데 사실은 주변에 익산같이 물을 많이 끼고 있는 데가 없었는데 네. 우리 시민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군요. 근데 특히 만경강 같은 경우는 익산시 시가지고 가장 밀접이 붙었는 데가 네. 익산입니다. 만경강 주변에 한 5개의 시군이 이게 연접되어 있는데 있죠. 예. 다른 데는 다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익산은 시내하고 딱 붙어 있어요. 그런데도 시민들이 물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 만경강을 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네. 그동안에 거기가 수질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렇군요. 근데 최근에 이제 왕궁 그 축산단지를 전부 다 매입을 하고 그 상류 지역을 전부 다 정화를 하면서 이제 수질이 완전히 이제 회복이 됐어요. 그렇죠. 예. 지금은 뭐 수달 산다고 지난번에 보셨죠? 뭐 또 천연기념물 맞습니다. 뭐 황새 산다는 얘기 들었지. 요새는 거기서 낚시를 하면은 옛날에는 다 버리고 왔는데 지금 다 가져와서 나눠 먹지 않습니까? 요즘 낚시꾼들이 많이 가요. 낚시가 굉장히 많아졌고 예. 그 정도로 수질이 회복이 되니까 이제 시민들이 다시 보니까 우리 주위 가까운 곳에 이렇게 좋은 곳이 있었네. 아하. 이것을 인식을 시작을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그 무료도시 프로젝트 수변도시를 지금 조성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용역을 지금 하는 중인데 네. 만경강 자체는 저희들 생태공원으로 지금 만들 거거든요. 그렇군요. 생태공원을 만들고 집에서 직접 만경강을 조망할 수 있는 워터프론트 방식이라고 그러죠. 거실에 앉아서 만경강을 내 정원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수변도시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거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공원 지역하고는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이 우리는 그것은 인구 유입용으로 사실 만든 거다. 그렇군요. 거기는 신혼 부부 청년층 그리고 도시 은퇴자들 두 계층을 타켓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 그다음에 신혼부부들한테는 거기에 그 임대주택을 한 50%까지 물량을 공급을 하고 거기에 또 임대료도 한 70%까지 시세보다 낮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청년 신혼부부들이 거기 거주하기 좋게 환경을 만들어주고 도시근로자들, 은퇴자들 그분들은 어느 정도 소득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제 분양 아파트를 그분들 대상으로 건축을 하면서 여기에서 소득 활동을 할 수 있게 스마트팜이나 태양광이나 이런 그 참여형 소득 모델도 만들어주고 특히 원광대 병원을 연계시켜서 또 건강관리 시스템도 구축을 해주고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이제 시니어층, 주니어층 같이 어울려서 사는 그런 수변 도시를 저희들이 만들려고 이제 그럽니다. 아주 계획적으로 접근을 하고 계시는군요. 저도 개인적으로 가족들하고 이 만경강 주변에 한 번씩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낙조나 이런 것들이 참 예쁘고 좋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익산시에서 잘 활용하면 많은 분들께서 정말 가고 싶은 익산시가 또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특히 그래도 수변 도시를 또 기다리시는 분도 많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은. 나는 그 도시 꼭 가고 싶다. 근데 수변 도시 주변에 이제 뭐 말씀 안 아시겠지만 전주, 군산, 김제, 세만권까지 다 끼고 있는
딱 요지가 거기에요. 거기. 맞아요. 거기 수변도시 만들면은 누가 오겠습니까? 그거. 네, 그래서 저희들은 나갔던 인구 다시 찾는 그런 또 수단으로도 네.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익산하면 KTX 익산역을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공교롭 또 제가 또 오늘 의상을 입었는데 승무원 복장 느낌 나게 또 입었습니다. 아니, 훨씬 낫습니다. 예. 그 익산은 철도 교통 중심지인 만큼 시장님께서도 이 네. 익산역을 유라시아 대륙 철도 거점 도시로 이렇게 추진하겠다라는 의향을 밝히시기도 했어요. 이 부분은 좀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좀 들어볼까요? 지금 이제 남북 관계가 좀 경색돼서 지금 좀 주춤한데 네. 남북 관계가 풀리고 나면은 제일 먼저 할 것이 이제 남북 철도 연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남북 철도 연결하면 그게 무슨 얘기냐? 기차로 유럽까지 시베리아를 거쳐서 유럽까지 갈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온다는 거죠. 맞아요. 그 수혜 지역이 첫 번째 수혜 지역이 우리 익산이 될 것이다. 네네. 그것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언제 철도길이 열릴지는 모르겠지만은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준비를 하자 그런 네. 차원이고 저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선 이제 내실을 좀 기해야 되잖아요. 예. 역량을 키워야 되잖아 익산시에. 그래서 익산시에 그 철도 차량 기지를 유곽으로 옮기고 거기에다가 복합 환승 시설을 만듭니다. 네. 그래서 그 우리 전라북도의 전북권 대도시권이 익산역 중심으로 이제 형성이 이제 되고 예. 그렇게 해서 그 익산역의 수용 능력을 키우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대륙 철도거리 열리면은 우리 그 국제 철도역은 호남 지역은 우리 익산역이 될 수 있게끔. 예. 근데 저희들이 그 동안에 용역을 그 여객 그 철도역도 용역을 했고 화물 철도역도 용역을 했는데 네네. 호남 지역에서는 그 익산역하고 비교될 데가 없어요. 그렇군요. 그 정도로 여기가 이제 예. 타당성이 높기 때문에 철도길만 열리면 이쪽에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이 된다. 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지금 작년에 구축한 제5차 국토 종합계획, 종합개발계획 거기에도 이제 그 계획이 반영이 돼 있고 이번에 이제 4차 철도망 계획에 그 문구를 사실은 3차 철도망 계획에부터 들어가 있었어요. 네. 5년마다 이제 수립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전부터 계속 들어가 있었군요. 그것을 이번 4차 철도망 계획에도 그대로 지금 이제 반영이 되는 걸로 네. 용역 초안에는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것은 큰 무리가 없이 진행이 되는 것 같고 네. 다만 이번에 이제 우리 지역에서 좀 많이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이번에 4차 철도망 계획에 호남이 네. 특히 전라북도가 그렇죠. 홀대받았다. 맞아요. 예. 네, 저희 관련되는 것이 이제 그 식품 클러스터 인입선이거든요. 맞습니다. 산업선. 네. 근데 그것만은 어떻게든지 반영을 시키려고 지금 지역사회, 뭐 정치권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네. 지금 총 나서고 있는데 아마 그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하는 강한 지금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좀 움직임을 또 확실하게 또 보여주셔야 예. 저희가 또 이러다가 또 막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많이 시민들이 또 불안해하고 도민들께서는 또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이제 5개 사업을 전라북도에 요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가능성이 제일 높은 사업이 식품 클러스터 인입선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정도는 우리 지역 사회에서 막아내야 되지 않나 네. 하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뭐 익산역 하면 뭐 전라북도 넘어서 호남의 교통 중심지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더욱더 이제 첨가가 되고 추가가 된다고 하면 그야말로 익산역은 예. 물류 종합센터, 예, 정말 우리가 사람이 지금 모이는 그런 호남선, 공간이 전라선만 생각을 하는데 예. 장항선도 이제 고속철로 하잖아요 지금. 아, 그러네요. 그리고 장항선 예. 익산역 연결되잖아요. 예. 또 김천 전주선 지금 이번에 4차 철도망 계획에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동서로도 연결되면은 그것은 결국은 익산역이 종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군요. 익산역을 기점으로 해서 동서로도 연결되고 서해안권으로 연결되고 예. 이런 식으로 완전히 정말 옛날보다도 철도 기능이 대폭 강화되는 네. 그런 도시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지방선거도 어느덧 이제 1년 남짓 남았습니다. 예, 남은 임기 동안 역점을 두고 또 추진하고 있는 또 추진을 계획 중인 그런 사업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그동안에 하던 일들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사실은 보궐선거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금년에 이제 5년 이제 마무리 띄고 이제 내년 6년째 마지막 해인데 예. 그동안에는 모든 사업들이 이제 준비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가시적으로 눈에 안 보였어요. 예를 들어 뭘 철도를 돈다 하면 사업지를 해야
사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근데 뭐 그동안은 주로 행정 절차를 이렇게 수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금년부터 하나하나 이제 구체적으로 그 사업들이 이제 그 시민들 이제 가시권에 들어올 걸로 생각을 하고 예. 이제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이외에 지금 익산이 당면한 것이 이제 환경 문제. 예. 환경 문제도 어쨌든 이번 임기 중에는 완전히 매듭을 지키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뭐 악취 문제, 미세먼지 문제, 장전마을 문제, 해동환경 문제, 지금 그다음에 또 아까 얘기했던 그 왕궁 축산단지 문제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거의 다 지금 매듭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만큼은 이번 임기 중에 어쨌든 해결해야 되겠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는 미래 세대를 위한 신성장 동력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 이제 그것을 이제 또 씨앗을 뿌려놔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그 산업단지 지금 3, 4 산업단지까지 만들었는데 분양이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요. 네? 예. 그러면 지금부터 그것을 제5 산업단지를 준비하지 않으면은 또 이번에 우리 아파트 사태가 밝은 거거든요. 과거 한 10년 동안 아파트 공급을 안 하다 보니까 익산시가 아파트 기근이 일어나서 지금 난리가 난 건데 네네. 그런 그 미래를 대비한 계획들을 하나하나 지금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 네. 그런 것들을 남은 1년 동안에 치중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에 계속 이 뉴스를 통해서 전라북도 180만 선이 무너졌다,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구 유출이 너무나 심각하다. 익산시도 확실한 성장 동력과 경쟁력을 또 갖추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또 생각이 있었는데 또 시장님께서는 다 계획을 또 갖고 계시고 또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주로 이제 아파트 가장 큰 원인이 아파트 문제로 인해서 최근 몇 년 동안 인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가장 많이 줄은 지역 중 하나가 이제 돼버렸는데 다행히 최근에는 이제 그 감소세가 줄어들어서 거의 이제 멈추고 있어요. 멈추는데 지금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출시하는 거 30만 원 빨리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또 저희들 작은 목표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사실 뭐 익산시에서도 굉장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어쨌든 뭐 이런 균형 발전은 사실 중앙부처의 힘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협력 강화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도 하고 계시고 목소리를 많이 내고 계시는 편이시죠? 지금 그런 얘기들을 염려들을 많이 했어요. 이제 제가 이제 그 사실 민주당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중앙에서 국가 사업이나 국비 확보 같은 거 제대로 되겠느냐. 그랬는데 지난 이제 4년, 5년 동안 우리 시민들이 다 봐왔듯이 어느 단체장보다도 저희가 지금 활발하게 그런 그 실적을 내지 않고 있습니까? 이제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단체의 힘도 중요하지만 개인기도 중요하다. 그렇군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익산시 공무원들이 이제는 전부 다 옛날 공무원들 아닙니다. 눈빛이 다 살아있어요. 전 공무원들이 나서서 뛰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어느 자치단체 대표에도 저희 손체가 없을 정도로 저희들이 국가하고 유대관계를 잘 맺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원율 익산시장님과 함께 도시숲 조성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앞으로도 익산시가 더욱더 쾌적하고 또 즐거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또 해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